계속해서 할게요. 이게 이번에는 공실과 입주 중 발생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한 4가지 정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물 유지 보수, 세 번째 컴플레인, 네 번째 입주자 갈등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실입니다. 저희도 공실률 되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쉐어하우스 시작할 때 수익률 보고 시작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수익률 보고 시작했습니다. 쉐어하우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익률을 보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익률보다는 공실률을 얼마나 낮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구미의 사진인데요. 제가 지방에 임대인 분께서 쉐어하우스 의뢰를 해주셔서 우리 집 쉐어하우스로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는가 좀 타당성 검토를 좀 부탁을 해서 구미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이었는데요. 시장 조사를 저희가 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 1차적으로 내 책상에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로 임대 시장 조사를 좀 먼저 했어요. 저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주차 때 말씀했던 게 시장 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열고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10평, 10평 이하의 그런 원룸들은 세가 얼마 되는지 그런 시장 조사를 미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구미 되게 재밌는 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년 전이었는데 시장 조사를 했을 때 투자 금액 대비 임대 시장의 수익률이 20%가 넘었었어요. 말이 돼? 말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지금은 더 조금 낮았지만 서울 시내의 평균 투자 금액 대비의 임대 수익률은 레버리지라든가 뭐 이런 거 쓰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 투자 금액 대비해서 임대 수익이 얼마냐 본다면 통상적으로 4% 내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시장 조사를 해고 갔으니까 갔어요. 했더니 역시 수익률이 20% 상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20%라고 분명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얘기를 하고 홍보에서도 나왔고 임대시장도 검토해봤더니 나왔는데 20%가 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공실률 때문에. 뭐 방이 10개가 있고 입주자가 10명이 들어오면은 수익률이 얼마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20%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집이 거의 다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여기 쉐어하우스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갖고 계신 집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미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 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했더니 실망하며 쉐어하우스에서는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서 그냥 드랍이 되고 없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집이 원룸으로 구축이 돼 있고 굉장히 잘 해놨는데도 공실률이 높으면은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실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실률을 줄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실제로 여쭤봅니다. 공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3가지 정도거든요. 제일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50만 원인 걸 45만 원으로 48만 원으로 조금만 낮춰줘도 입주자들은 바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익률을 연연하다 보면은 이 금액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돼버리면은 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익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률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공실률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월세를 조금만 낮추면은 금액이 낮아지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한번 또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도 입주자들이 50만 원 받기로 홍보를 했다가 입주자가 안 들어오면 45만 원, 뭐 48만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이미 들어와 있던 아이가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난주에 그걸 여쭤보셨잖아요. 그거 되게 응대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이 방은 50만 원이고 이 방은 45만 원에 난 45만 원 선택했는데 이게 45만 원이야. 그럼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말은 되네. 그 친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그래서 그걸 50만 원 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이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성수기가 통상 연초에 제일 입주자들이 많이 움직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움직이는 시즌이 7월에서 8월이에요. 뭐 간혹 6월부터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요맘때는 비수기예요. 요맘때는 집이 비어지면 입주하는 입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비수기 때는 당연히 금액을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자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비수기 때 금액을 못 내리면은 우리는 그냥 두세 달 그냥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끼리 결정을 했어요. 고민하고. 그래서 이 계약서에 삽입을 하셔도 되고 한번 언급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옷 살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물도 이렇게 있는데 물 한 잔씩 살 때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0만 원인데 이벤트를 하거나 기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야 돼. 그걸 넌 속인 게 아니라는 걸 미리 구두로라도 얘기를 꼭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은 입주자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꾸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고치다 보면 돈이 투입되잖아요. 이거에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해봤더니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처음에 시작할 때 수익률을 보다가 못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설물을 다시 보수해주면서 발생되는 유지 비용이 있거든요. 이 비용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가늠이 안 되면은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실률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당연히 계속 유지 보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인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주자분들이 다인실은 계속 피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1주차 강의를 하고 그 평일에 저희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강의 들었다고 하면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쉐어하우스를 계획을 하시고 땅을 사셔서 건물을 짓기로 이미 설계를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그럴싸하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모든 집에 방을 다인실로 해놨어요. 약 7층짜리 건물인데 5개 층을 쉐어하우스로 할 건데 거기에 있는 방을 모두 다인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험하다. 쉐어하우스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은 설계를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비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설계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쉐어하우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쉐어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나 뭐 그런 걸 약간 혼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대학 근처에 대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병원 같은 데 있으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고객들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쉐어하우스로 하면 절대 입주자들 공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인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쉐어하우스 중에 1인실은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나가도 바로 들어와요. 뭐 잠깐 그 날짜가 안 맞아서 비는 텀 외에는 계속 입주가 들어오는데요. 다인실은 2달, 3달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인실이 비어 있어서 공실률이 제법 떨어져요. 그러니까 입주율이 제법 떨어져 있어요. 저희 평균 입주율이 지금 약 84%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다 다인실에서 그 16%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인실로만 구축이 되면 거의 90% 이상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항상 만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도 누릴 수 있고요. 혹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면은 꼭 설계하기 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집 설계를 끝내고 심지어는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간을 바꾸는 건 되게 큰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요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